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브라질 대 체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브라질은 아웃사이드 히터의 폭발적인 강타와 라이트 포지션의 파워풀한 공격이 동시에 가동되며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간다. 미들 블로커는 속공과 블로킹 타이밍에서 흔들림이 없고 중앙 장악력을 통해 상대 세터 전개를 차단한다. 세터는 빠른 템포 분배와 전환 속도로 블로킹 라인을 무너뜨리며 후위 수비진은 디그와 리시브 커버로 안정감을 더한다. 특히 브라질은 경기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긴 랠리에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하는 힘을 갖춘 팀이다. 전체적으로 템포 유지와 블로킹 완성도가 뛰어나 흐름을 내주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원정팀 체코는 라이트 포지션을 중심으로 한 강타에 의존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불안정해 세터 전개가 자주 끊긴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순간적인 스윙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려 하지만 범실이 누적되며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미들 블로커는 속공에서 변화를 주려 하지만 템포가 늦어 블로킹 집중력이 흔들린다. 리베로와 후위 수비는 커버 범위가 좁아 긴 랠리에서 쉽게 균열이 생기고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수비 범위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래서 체코는 초반 강타로 기세를 올려도 세트가 길어지면 전술 응집력이 붕괴되는 약점을 안고 있다. 브라질은 포지션 전환 속도와 블로킹 집중력, 후위 수비 안정감까지 3박자가 고르게 맞춰져 있다. 체코는 공격이 라이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리시브 라인 붕괴와 범실 누적이 겹치며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응집력과 집중력에서 앞선 브라질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 대 대한민국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아르헨티나는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빠른 템포 전개를 만들어내는 팀이다. 아웃사이드 히터들은 측면에서 강력한 스윙으로 상대 블로킹을 압박하고 후위에서도 득점 루트를 이어간다. 센터진은 네트 앞에서 블로킹 타이밍을 끊임없이 맞추며 상대 속공을 차단하는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세터는 속공과 백어택을 적절히 섞어 템포를 분산시키며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특히 경기 후반부에도 집중력이 유지되며 사이드 아웃 싸움에서 끊김없는 전개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 원정팀 대한민국은 강한 서브로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만 리시브 라인에서 불안이 자주 드러난다. 레프트와 라이트 공격수들이 과감한 스윙을 구사하나 세터와의 연결이 흔들리면 단조로운 전개에 갇히기 쉽다. 센터진은 순간적인 속공으로 반전 기회를 노리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블로킹 집중력이 떨어진다. 수비 라인은 기동력이 뛰어나지만 범실이 누적되면 후위 커버에서 균형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결국 긴 랠리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떨어지며 안정된 템포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아르헨티나는 안정된 리시브 라인과 블로킹 집중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운영을 이어가는 팀이다. 대한민국은 서브와 공격에서 순간적인 반전은 가능하지만 리시브와 수비 응집력의 불안정이 경기 흐름을 무너뜨린다. 결국 전체적인 완성도와 후반 집중력에서 앞서는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이란 대 튀니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이란은 레프트와 라이트 공격수들이 초반부터 강타를 주도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세터는 빠른 템포 배분으로 중앙 속공과 사이드 공격을 동시에 가동하며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센터진은 블로킹에서 타이밍이 정확해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전위와 후위 간격을 촘촘히 유지한다. 후위 디그 라인은 안정적으로 커버에 들어가며 긴 랠리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공격 전환을 빠르게 이어간다. 특히 강서부와 블로킹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초반 흐름을 선점하고 세트 후반에도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보여준다. 결국 이란은 사이드와 중앙의 전술적 밸런스를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원정팀 튀니지는 사이드 공격에서 순간적인 득점력을 보이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 세터와의 연결이 불안정해진다. 센터지는 블로킹 완성도가 낮아 상대 속공 대응이 느리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후위에서는 커버 범위가 좁아 긴 랠리에서 체력이 빨리 소진되며 범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이어지며 세트가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무너지고 반전의 여지가 사라진다. 서브 라인에서도 강한 압박이 부족해 흐름을 바꾸기 어려운 장면이 많다. 튀니지는 순간적인 힘은 있지만 전술 응집력이 떨어져 전체 흐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강서브와 블로킹을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사이드와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술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후위 수비와 디그 라인도 흔들림이 없어 긴 랠리에서도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다. 반면 튀니지는 리시브 라인의 불안정과 블로킹 약점으로 인해 세트가 길어질수록 범실이 늘어나며 무너진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한 수 위인 이란이 승리를 끝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우크라이나 대 알제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우크라이나는 세터의 빠른 템포 배급과 넓은 시야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라이트 포지션의 파워풀한 스파이크는 경기 초반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들어주며 미들 블로커의 속공과 높이를 활용한 전개가 더해진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안정적인 리시브와 측면 돌파를 모두 소화하며 후위 공격 연결까지 안정성을 유지한다. 리베로의 디그 범위가 넓어 긴 랠리에서도 집중력이 유지되고 세컨드 볼 처리 과정도 매끄럽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세트가 길어질수록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고 전술 응집력이 유지된다. 결국 블로킹과 리시브, 공격 다변화를 고르게 활용해 상대의 반격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강팀 구조를 보인다. 원정팀 알제리는 아웃사이드 히터의 강타에 크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개를 이어간다. 세터의 볼 배급이 불안정해 중앙 속공이나 라이트 포지션 활용도가 떨어지고 공격 루트가 쉽게 읽힌다. 미들 블로커는 높이가 부족하고 블로킹 타이밍이 늦어 상대의 템포 빠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 리시브 라인 역시 불안정해 세트가 길어지면 실책이 늘어나고 공격 전환 속도도 급격히 저하된다. 리베로는 기본적인 커버 능력은 갖췄지만 넓은 범위 대처가 어렵고 디그 이후 전환 플레이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서 알제리는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약화가 겹치며 경기 운영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는 세터 중심의 템포 조율과 라이트의 강력한 공격, 미들 블로커의 안정적인 블로킹, 아웃사이드 히터의 리시브까지 완성된 구조를 자랑한다. 알제리는 아웃사이드 히터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개와 블로킹 약점, 리시브 불안이 겹치며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다. 이 경기는 결국 우크라이나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틀어쥐고 세트 전반을 지배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필리핀 대 이집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필리핀은 라이트 포지션에서 강타를 앞세워 공격 흐름을 열어가지만 전체 전개가 단조롭다는 약점이 드러난다. 레프트는 측면 돌파와 후위 공격을 시도하지만 리시브 불안이 반복되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미들 블로커는 속공 시도에서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블로킹 라인이 자주 흔들리고 세터와의 조율도 불안정하다. 세터는 빠른 템포 분배를 지향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 루트가 끊기며 범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후위 라인도 커버 범위가 좁아 긴 랠리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고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결국 필리핀은 개별 화력은 존재하지만 전술 응집력이 떨어져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원정팀 이집트는 라이트가 강력한 파워 스파이크로 득점을 쌓아가며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한다. 레프트는 폭넓은 공격 전개로 블로킹 간격을 흔들고 후위 공격까지 가세의 변화를 준다. 미들 블로커는 블로킹과 속공 모두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며 중앙 장악을 통해 세터의 분배 부담을 줄인다. 세터는 리시브 안정성에 힘입어 템포 조율을 매끄럽게 이어가고 다양한 포지션으로 볼을 분배해 전술 완성도를 높인다. 후위 라인은 디그와 리시브 모두에서 끊김없이 이어지며 긴 랠리에서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집트는 포지션별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세트가 길어질수록 더욱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준다. 이집트는 라이트와 레프트의 화력, 미들 블로커의 블로킹과 속공, 세터의 매끄러운 조율이 완벽히 결합된 팀이다. 반면 필리핀은 리시브 불안과 세터 조율 실패로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결국 이 경기는 포지션 밸런스와 전술 응집력에서 앞선 이집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프랑스 대 핀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프랑스는 세터의 빠른 템포 조율을 기반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개가 강점이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안정적인 리시브와 강력한 공격을 겸비해 전술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라이트 포지션은 파워풀한 스윙으로 상대 블로킹을 흔들며 미들 블로커는 속공과 블로킹 집중력으로 전개를 안정시킨다. 리베로는 후위 수비에서 폭넓은 범위를 커버하며 랠리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해 수비 완성도를 높인다. 특히 프랑스는 긴 랠리에서도 세트 템포를 잃지 않고 범실 억제와 블로킹 분산 능력으로 경기 흐름을 쉽게 놓치지 않는다. 원정팀 핀란드는 세터의 안정적인 연결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리시브 라인의 흔들림이 큰 약점이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순간적인 파워로 득점을 노리지만 범실이 잦아 전개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라이트 포지션은 강타를 구사하나 범위가 제한적이고 미들 블로커는 속공에서 타이밍이 자주 어긋난다. 리베로는 수비에서 헌신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후위 범위가 좁아 긴 랠리에서 흔들림이 나타난다. 그래서 핀란드는 초반 강타 위주의 공격으로 기세를 올리지만 세트가 길어질수록 응집력이 무너지고 후반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세터 중심의 빠른 전개와 포지션별 고른 득점 루트를 무기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든다. 핀란드는 강타를 앞세운 공격 루트가 있더라도 리시브 불안과 범실 누적으로 응집력이 무너진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우위를 가진 프랑스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